이렇게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가장 이 혼란된 상황을 가장 덜 혼란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핵도 물론 탄핵입니다만 다른 한 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본인이 언제 퇴진을 하겠다, 본인이 언제 물러나겠다라는 시점을 만약에 얘기를 해주면 대선이랄지 여러 부분 정치권 일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일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혼란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민 원장님, 여당의 초선 의원들이 그런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알려라, 말을 해줘라, 퇴진 시기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정치권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선은 그 액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당의 초선 의원들도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한다고 할까요? 좋게 표현하면 건의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 그 정치권의 불안정성,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최소한의 이제 그 살기 위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보수 진영의 살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이면에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예.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건을 만든 사람도 박 대통령 본인이니까 박 대통령 본인이 좀 해결을 하십시오. 이렇게 또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저께 중진들에서 초선 오늘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건데 맥락이다. 그럼 왜 이런 배경이 나왔을까라고 네. 저도 이제 어저께 중진들 나왔을 때 처음에 취재를 해봤어요. 처음에 딱 그런 거 터지는 건 혹시 그 대통령하고 교감해서 하는 건가? 그러면 대통령도 그렇게 본인이 먼저 말하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닌 거로 거의 됐고 그다음에 이제 좀 탄핵을 좀 교란시키고 설득이 이제 더 어려워지니까 그다음에 시간을 끌기 위한 건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한테 그냥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딱 압박을 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아마 브루터스 너무하죠. 아마 거기에는 친박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이 들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떻든 청와대에는 상의 안 하고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받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거를 당장의 퇴진 선언하는 거를 받지 않는 분위기인데 오늘 초선까지 이렇게 나온 거는 뭐냐면 중진들이 이어서 대통령 임기가 현재 이제 채우기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탄핵과 촛불 전국이 계속 이어지면 사실은 이게 이 분위기가 계속 가면 다시 보수 정당이 재집권하는 건 어려워지거든요 내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빨리 국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제 퇴진을 하는 건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 이러한 것이 아까 다른 의도 중에 하나는 탄핵안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굉장히 고심일 거예요 초선 의원들이. 그렇죠. 그럼 뭔가 이게 만약에 찬성 안 하더라도 뭔가 반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거로 제서 자기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만약 이거를 받아들일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 그게 이제 않지만 정치 일정이 좀 투명해지거든요. 대통령 스스로 밝히면. 그런 방법은 뭐냐 하면 퇴진 시기를 아까 밝히라 그랬는데 그거는 오히려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대충 내년에 그저께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의 건의안은 내년 4월까지 퇴진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원로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보기에 퇴진할 시기를 만약에 한다면 내년 2월이나 4월 사이에 퇴진하는 게 정치 일정상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내년 2월 이후에 내가 언제 퇴진하겠다는 순간 이미 촛불 민심에서 즉각 퇴진을 바라고 있거든요. 또 논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부장님,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퇴진 시기를 밝힌다는 것을 본인의 퇴진 시기를 국회에 좀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퇴진 선언을 하되 이제 그러면 이제 총리 권한대행도 저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책임 총리를 새로 임명하자는 거 아닙니까? 과도 내각으로. 그러면 책임 총리와 그 다음에 국회가 상의해서 정치 일정을 대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적정한 시점이 언제냐 이런 거를 상의해서 결정하면 그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국민 여론들도 수용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니, 민 원장님 조금 전에요. 그러니까 저 액면으로만 보자면 하나의 혼란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저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친박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탄핵에 이 찬성표를 던지기가 너무나도 껄끄러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금요일 아닙니까? 그 탄핵안의 진행 과정이 싫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차마 저분들의 그 여권 초선 의원들의 진정성을 제가 그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지만 이면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명분 쌓기고 예. 이 탄핵 국무에서 자기 나름대로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본인들 미안하죠. 배지 달아주신 분인데 소위 그동안 진박들이나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완전히 은인이신데 박근혜 뭐. 대통령이 만들어준 예. 사람들이 만들어준 배지를 달아준 의원들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꾸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로 국민적 명분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정도로 가지 않고 늘 자기한테 공천권을 주고 자기 배지를 달아준 사람들만을 그 권력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 배지 달아준 분은 그 국민들인데 배지 달아준 사람은 국민이 아닌 권력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쾌한 그 답변이 안 나오지 않느냐 저는 참고로 그렇게 초선 중에는 비박계는 거의 없습니다. 별로 그렇겠죠. 없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그 총선 때고.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고 야당이 2일 아니면 9일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상황에서 중진 모임에서 또는 초선 모임에서 예. 대통령의 그 퇴진 또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 이른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초선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히 진정성이나 뭐 충정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일찍이 탄핵 논의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왔는데 예. 그럼 그 초기 시점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국회가 탄핵에 돌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마저도 단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론자들을 향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개헌은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개헌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 몰라요. 이 개헌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이 주체가 돼서 개헌 논의를 해야죠. 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리고 세상을 바꾸자는 이런 촛불이 지금 횃불을 대고 지금은 뭐 아주 거대한 들불처럼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벽불을 쬐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식의 이제 개헌 논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 원장님, 네. 지금 정말로 가장 대선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전 문재인 대표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전선을 확실하게 긋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문과 아닌 사람들로. 그래서 이제 노무현 예. 방식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예. 또 확실히 본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층 한 20%를 갖다가 몰고 다니는 예, 정말 그 구름대가 비를 몰고 다니듯이 예. 그렇게 다니는 확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서 좀 정확하게 자 앞뒤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탄핵에 진력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는 개헌을 논의하자 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쏙 빼시지 않습니까? 네. 개헌은 필요한데 지금은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헌이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대권에 예. 어떤 예. 일정으로 가시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가 계속해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28표가 절대 필요하잖아요. 비박에. 필수죠, 필수. 필수지 않습니까? 없으면 근데 안 그 되죠. 사람들한테 대해서 부역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중간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만 애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테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탄핵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이 돼버리는 거죠.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 개헌에 대한 얘기는 참 모호합니다. 여러 언론에 또 출연을 하셔서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헌의 반대는 아니고 시점이 중요한데 국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노무현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노무현 지금 요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노무현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문재인 그 노무현 전 국민을 대통령은 받든다고 좀 할 때. 화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화끈하게. 근데 논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고 예. 그리고 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저도 그때 출입 기자였습니다마는 청와대 당시 노무현 대통령 개헌을 하자고 한번 제안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박근혜 대표가 있던 야당에 의해서 거부당했죠,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개헌론에 대해서는 개헌을 반대만 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 일단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 세력은
개헌론에 대해서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진화하려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 등 이 개헌론자들은 기름 붓기, 개헌론에 대해서 기름을 하나는 물 붓기로 하고 하나는 기름 붓기 자꾸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 이런 상황, 그걸 물과 기름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예. 그럼 왜 이렇게 갖고 벌써부터 이거 계속 신경전을 아주 지금 매일 이야기하고 있어, 문재인 전 대표가? 예. 아주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포스트 탄핵이 이루어지거나 아까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포스트 탄핵 전국에서는 바로 최고의 이슈가 개헌론이에요. 대선 레이스 들어가는데 개헌 과정에서 이 최고의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게 개헌론인데 개헌 논의가 벌어지면서 개헌 전선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면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친문대, 정치권은 친문 외에 나머지 비문재인 플러스 뭐 비박, 친박은 다 개헌 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친박은 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친박도 어쨌든, 아니, 어쨌든 우리가 비판하지만 탄핵정국에서는 어쨌든, 예. 그렇지만 뒤로 심지어 물러날 거기까지 사람이 국회에서는 왜냐하면 3분의 2 통과할 수 있는 걸 확보하는데 이제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친문 세력이 포위당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로서는 이러한 구도를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개헌론이라는 게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계속 미리 말을 해놔둬야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계속 지금 전선에 나서가지고 열심히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4.19, 네. 6월 항쟁, 올해 이제 11월 항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 그때마다 다 개헌을 했어요. 이른바 국가 그 시스템을 개조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이제 박근혜 이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지금 직선제 이후에 그 많은 대통령들을 배출해봤지만 예. 집권 4년 차에 반드시 측근과 가족 비리로 온통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불가용 오버파워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큰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 대통령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반드시 그 대통령은 독재자가 됩니다. 아. 그리고 그걸 다 예.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측근과 가족들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저는 선의를 좀 해석하고 싶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탄핵이나 대통령 퇴진에 집중하기 위해서 개헌 문제를 좀 미루고 있다고 선의로 해석하고 싶은데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퇴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답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개헌을 고리로 해서 여러 세력이 연대하려고 하고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서 빠지는 이런 형국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마치 추미애 대표도 개헌 놀이라고 표현하고 개헌 세력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 지금 당장은 정치권이 탄핵에 집중을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이 탄핵이 완결된 이후에 다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거냐,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은 결국은 개헌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